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오늘 시장은 워낙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상한가 매매 종목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사실 오전에는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조선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 관련주랑 바이오 친구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의 섹터만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니파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친구들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CDMO 친구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바이오 상승이 좀 다른 섹터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요, 상한가 간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요, 그 상한가 간 종목들 우리가 포착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검색기를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넥스트상 검색기인데요. 선착순 오늘 딱 100분에게 증정해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검색기를 우리가 선착순으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검색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검색기 선착순으로 빠르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시고요. 검색기 설명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새로운 매매 기법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넥스트상 기법입니다. 어떤 기법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넥스트상 기법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넥스트상 기법,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만든 기법입니다. 근데 우선 넥스트가 뭡니까? 다음이죠. 다음. 상.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음 날 매매하는 전략들이 넥스트상 기법이다. 단순하죠. 쉽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요, 내일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상 기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상 기법이 이제 전체적인 로직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25%에서 27% 상승을 해줬었을 때 상한가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상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상따 투자자들이 이제 27%에서 30%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시가 상승 갭이 뜨게 된다고 한다면 상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매도하면서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요. 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우리는 받아서 반대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는, 받으면서 올라갈 때 수익들을 챙겨가는 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한가를 만드는 건요,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이 상한가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즉 상한가를 만드는 큰 손들이 따로 있는데 상한가를 굳이 돈을 써가면서 만들었다라면 그 상한가를 만든 종가 자리를 대부분 지켜주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들이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예시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5분봉이에요. 전날 갭 떠가지고 상한가 만들어줬어요. 상한가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전날 상한가 가야 되고, 두 번째 아침에 시가 갭 상승이 떠야 된다. 시가 갭 상승이 뜨고 나서 음봉이 떨어졌죠. 상한가 따라잡기 진행한 투자자들이 아침에 시가 갭 뜨니까 매도하면서 수익들을 챙긴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물량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시작해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수익들을 챙겨나가는 전략이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매매하는 거라서 넥스트상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죠? 상한가 가고 다음날 시가 갭 뜨면 차익 실현 물량 아침에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들을 챙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요. 오늘 기준이에요. 2025년 5월 21일 오늘 상한가 종목 몇 개 있었을까요? 지금 딱 보시면 5개 있습니다. 이 5개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는데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 무조건 매매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중에 또 조건에 맞는 친구들만 우리가 매매하게 된다라는 건데 조건들이 무엇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날, 오늘이죠. 내일 매매할 거니까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어야 한다. 27% 매매 안 합니다. 25% 매매 안 합니다. 무조건 상한가로 종가를 딱 끝낸 친구들만 우리가 매매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다음날 우리가 내일 매매할 거죠. 내일 시가가 상승갭이 떠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장을 끝내줬습니다.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되겠죠. 9시 정각에 딱 시가가 형성이 되는데 시가가 이제 위에서 형성되는 게 상승갭, 밑에서 형성되는 게 하락갭인데 상승갭 뜬 친구들만 매매를 하겠다. 하락갭은 매매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날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 내일 아침에 시가가 상승갭 뜬 친구들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기본 조건이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매매 조건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일봉상의 위치들 그리고 이 상한가 만든 이유, 모멘텀, 재료들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할지 매매하지 않을지를 또 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요. 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인 부분들이고 1번과 2번은 무조건 적합한 조건들이 맞아야만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조건 맞는 친구들만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상 기법은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개장 전에 우리가 미리 매수가 손절가를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상한가 간 친구를 분석을 해서 내일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충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매매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동매매라고 하죠. 마음이 급해서 막 매수, 손절, 추가 매수 이런 전략들 가져가지 않고 딱 전날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장이 끝나고 나서 악재가 떴었을 때 우리가 그 종목은 다음날 매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샀습니다.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다음날 시가가 당연히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응이 안 돼요. 시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장 끝나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악재가 터졌었을 때 안 사면 돼요,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 시가가 하락갭으로 시작하려면 그 종목도 또한 매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한가 만들어주고 다음날 시가갭을 위로 안 띄우고 밑으로 띄우는 종목들은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갭 시작하는 친구들도 매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우리 이런 리스크들을 안 가져간다. 그리고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짧은 매매 시간이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이 넥스트 상기법으로 매매하면요. 9시에 시작해서 9시 30분 안에 대부분 매매가 끝나요. 즉 30분 정도만 내가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고팔고가 모두 다 끝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장점은 오늘 사서 오늘 팔아요. 그래서 매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나는 들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내일 뭐 나스닥이 빠지든 아니면 뭐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든 크게 관련이 없다.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가 뭐 스윙 투자,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시장이 빠져서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기술주들이 빠졌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수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아요. 왜? 오늘 아침에 사서 30분 안에 매매하고 종목들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넥스트상 기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전일 오늘 기준에 내일 매매할 거니까 오늘 기준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온 시점이다. 오늘도 상한가 만들어주느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내일 또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의 관심도는 당연히 높겠죠. 왜? 상한가를 만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들이다. 그래서 매수가 손절가를 미리 확정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내동 매매에 대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넥스트 상기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검색기가 있으면 아침에 바로 포착을 해줍니다. 검색기가 9시부터 딱 10시까지만 떠요. 10시까지만 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종목들이 뜨지 않아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마음들도 사라질 거고 종목들이 계속 떠 있으면 계속 매매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뭐 오늘 9시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익절을 하고 다 끝냈는데 또 이제 종목들이 괜찮은 자리가 보이면 또 매매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10시 이후에 검색이 아예 안 되게끔 검색기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넥스트상 검색기가 받아가시면은 10시까지만 검색이 되고 또 전일 상한가 종목들을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 상승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검색기 뜬 애들만 우리가 잘 공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역시나 선착순 100분 증정해 드릴 거니까 빠르게 함께 하시면서 넥스트상 기법 배웠으니까 검색기 사용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상 검색기의 로직은요.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전날, 오늘이죠. 내일 매매할 거니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 플러스 알파로 상승갭 뜨는 종목들만 검색이 된다. 하락갭 뜨는 친구들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락갭이나 상승갭이나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뜨는 종목들은 무조건 상승갭 뜬 종목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전주 검색 안 되게 해놨습니다. 뭐 300원짜리 종목, 700원짜리 종목 이런 종목 검색이 안 돼요. 최소한 동전주는 제외하고 우리가 상한가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위험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들에서 상한가 나온 친구들, 다음날 갭 뜬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하락갭도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에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을 따로 찾아보고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기만 보면 바로 상한가 간 종목들, 상승갭 뜬 종목들만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동전주를 제외하고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타점만 잡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서 저점 매수하고 다시 오를 때 매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넥스트상 기법의 사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자, 제일 최근에 제가 넥스트 상기법으로 성공했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육계 관련된 친구들이 이틀 전에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라는 종목이 월요일날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화요일날 시가가 5.33%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보시면은 전일 상한가 갔다 1번 조건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다음날 시가 갭이 상승 갭으로 떠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죠. 마니커 보시면 시가가 여기예요. 전날 종가가 여기고요. 그렇다면 상승갭 5.33% 위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 따라잡기 했던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시가 갭 떴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니까 아침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이 자리들 잘 공략을 했었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을 충분히 만들어준다. 자, 이제 좀 넥스트 상기법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또 다른 예시, 로킷 헬스케어인데 로킷 헬스케어가 5월 15일 날 상한가 갔어요. 첫 번째, 상한가를 가야 된다. 전날 상한가 가야 된다. 두 번째, 다음날 시가가 상승 갭으로 출발해야 된다. 다음날 시가 3.96%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전날 상한가 갔죠? 아침에 시가 갭 떴죠? 차익 실현 물량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 그래서 실제로 로킷 헬스케어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5월 14일 날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상승 갭이 필요하다. 다음 날 로보티즈 시가 5.1% 상승 출발했습니다. 조건 다 맞았죠? 자, 보세요.
전날 상한가 갔다. 로보티즈. 두 번째 조건 아침에 상승갭 떠야 된다. 상승갭 5% 떴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익들을 가져갔다. 그래서 실제 상한가 간 날 다음 날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듬지팜인데요. 우듬지팜이 5월 12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전일 상한가 갔다. 다음 날 시가 갭 떠야죠. 다음 날 시가 2.94% 상승 갭 출발했습니다. 전일 상한가 갔고 다음 날 시가 갭 출발했고 아침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왔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들을 10% 이상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SLS 바이오입니다. 5월 13일 날 상한가를 만들어줬고요. 5월 14일 날 상한가 만들어줬고 다음 날 시가 갭 떴죠. 몇 퍼 떴다? 2.75% 상승 출발했다. 그래서 아침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10시거든요. 이 안에 매매가 다 끝난다. 우리가 짧게 수익을 챙겨갔으면 한 20분, 15분 만에 매매가 다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우로보틱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친구인데 실제로 이제 5월 13일 날 나우로보틱스가 상한가 갔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전날 상한가 가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뭐다? 시가가 상승 갭으로 출발해야 된다. 자, 나우로보틱스 시가 13%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보시면 전날 상한가 아침에 시가 갭 떴고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눌러줬고 우리가 잘 공략하면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수익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 예시들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매가. 전날 상한가 갔다. 상한가. 그리고 두 번째, 다음날 시가 갭 떠야 된다. 그 다음날 시가 갭 몇 퍼? 10.31% 떴습니다. 아침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왔다. 눌러주고 우리가 공략하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들을 가져간다. 이거 5분 봉이거든요. 5분, 10분, 15분, 20분. 20분 만에 매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5월 12일 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전일 상한가, 두 번째 조건 다음 날 상승 갭이 출발해야 된다. 몇 퍼 올라갔냐면 6.25% 상승해서 출발했어요. 세 번째 뭐다? 무조건 상승 갭 뜨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온다.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파는 게 아닌 매수하는 전략들 가져가고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 준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최근에 이제 3연상 가면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유진 로봇이 이제 첫 상한가를 만들어 줬었을 때 그 다음 날 우리가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어땠냐면 자, 유진 로봇이 첫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뭐가 필요하다? 시가 갭 떠야 된다. 시가 갭 8.52% 시가 갭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화면에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아침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잘 공략을 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1월 2일부터 점상 가고 3일부터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1월 2일 점상 가고 다음 날 넥스트상 기법을 했었으면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월 2일 날 2025년 1월 2일 날 상한가를 가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리고 다음날 시가 갭 떴습니다. 상승 갭 떴죠.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왔고 눌림자리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수익들 바로 챙길 수 있었을 거고 이 초입에 잡아서 우리가 만약 끌고 갔다라면 10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초입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떴습니다. 저는 내일 이 중에 어느 한 종목을 무조건 매매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내일 이 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의 예시 알아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법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하신 넥스트상 검색기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상승 갭이 뜬 종목만 검색되기 때문에 이 검색기 받아보셔서 편안한 매매와 확실한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세 종목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세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ICTK, 세진중공업, 삼성물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ICTK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주시죠. 네, ICTK는 사실 모두 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익숙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자암호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양자암호 하면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LG U+랑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5칩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PUF 기술이랑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이 상용화로서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글로벌 어워드에 이제 최종 후보에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특허계의 노벨상 수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ICTK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엔비디아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 컴퓨팅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며칠 전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라이브도 항상 하고 있는데 라이브에서도 양자 관련주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퀀텀 그리고 해외 양자암호 관련된 친구들이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기대감들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 해당 기대감들이 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증시의 퀀텀이 주가가 50% 올랐을 때 국내 양자암호 친구들 어땠습니까? 다음날 바로 올라가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의 양자암호 관련된 친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게 국내 증시의 수혜까지 이어질 거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ICTK를 좀 확인해 봤었을 때 ICTK가 이런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상방을 그냥 뚫어주면서 종가를 형성해줬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ICTK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상장했을 때 주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음봉이 쭉 떨어지고 흐르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상장 초기 제외하고 신고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 상장 초기 제외하고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눌러주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오늘 상한가 만들어줬죠. 대형 선박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다. 전년 동기 대비해 1분기 영업이익이 317%나 증가했다. 가장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고수익성의 탱크 그리고 데크하우스 물량들이 증가를 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동종사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업종 대비해 저평가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EPS 개선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기준이 올라간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오늘 상한가를 좀 만들어줬고요.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지금 차트가 잘렸는데 오늘 종가가 어디냐면요. 신고가 라인에 신고가 라인. 52주 신고가 아니고 그냥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평소 대비 거래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때 상승을 보여줄 때 거래대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 거래 대금이랑 완전 말도 안 되게 오늘 엄청나게 삐쭉 솟아오르면서 거래 대금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로 상한가 마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점들이 좀 낮아지는 이런 단기적인 좀 중기적인 추세 라인들을 뚫고 올라와서 상한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즉 신고가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상장하고 나서 오늘 신고가 찍는 이날까지 모든 사람한테 본전을 다 주고 수익을 다 주고 말아 올린 자리예요. 그리고 신고가는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신고가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을 좋게 보여줬죠.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세진중공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사실 뭐 하나만 하지 않아요.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유통, 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오늘 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냐? 삼성 측에서 우주 산업을 진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물산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랑 같이 우주 발사대 건설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강하게 나오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즉 삼성이 우주 산업에 진출하는데 거기서 아마 삼성물산이 건설을 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수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물산이 뭐 신고가를 뚫어주거나 상한가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또 엄청나게 들어왔다.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추세를 만들어주다가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이 추세를 오늘 돌파해줬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삼성물산이 바로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줬다가 상승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우리가 분할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은 우하향하던 추세가 이제는 최소한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리뷰 자세히 해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제일 최근에 나와서 오늘장 스타킹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요. 다 5월 중순. 제일 늦게 말씀드린 게 5월 중순 거예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월 21일인가요? 네, 21일인데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또 주말을 제외하면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5일 만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5월 14일 날 로보티즈 고형 세크를 말씀드렸어요.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로보티즈 49.9%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가격을 형성해 준 거라서 팔지 못했을 거예요. 정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28.4%나 상승을 해줬고요. 고형 눌리면 보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눌러주는 자리에 있고요. 세크 13.4% 상승해줬고요. 5월 15일 날 제가 센즈랩, 3빌리언, 로키텔스케어 말씀드렸습니다. 6.2, 4.3, 10.5. 제가 말씀드리고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대부분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수익들을 다 챙겨갈 수는 없어요. 사실상 다 욕심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셨다라면 3%, 5%, 7% 현실적인 하루의 수익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5월 16일, 19일 이번 주 월요일,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게 넥스틸, 한텍, 한싹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한싹,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이었어요. 며칠 됐죠? 이거는 단 이틀밖에 안 됐어요. 2일밖에 안 지났고요. 오늘까지 했었을 때. 이거는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3일 만에 넥스틸은 13.2%, 한텍은 다시 눌러주기 전에 본전 가격까지 왔고요. 한싹 17.2%. 월요일에 제가 이틀 전에 한싹 말씀드리고 15.2%, 휴마시스 8.5, 진원생명과학 4.9. 자, 이 수익들만 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친구들만 이번 주에 단 3일 동안만 매매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수익을 못 가져갔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간에 만족할 만한 수익들은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도 역시나 평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겠죠.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로보티즈 이 신고가 뚫고 가는 상한가 가는 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틀 만에 45.9%, 정규장 기준에 28.4% 올라가졌고요. 세크, 이날 말씀드렸어요. 신저가 깨지 않으면 괜찮다, 손익비 좋다. 다음날 바로 올라가면서 13.3%. 그 뒤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윗꼬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샌즈랩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일 동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항상 만들어줬고 6.2% 상승해 줬습니다. 또한 3빌리언 제가 이때 말씀드렸고 다음날 4.3% 올라주고 지금 여기까지 눌려 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박스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할 관점에서 충분히 볼만하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더 넣어두셔라. 별표까지 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키드헬스케어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리고 다음날 10.5% 상승해주는 모습들. 넥스틸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13%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한싹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상승을 보여주고 이때 또 말씀드리고 상승 보여주고 오늘도 한싹이 13%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한싹 말씀드리고 17% 상승해줬고요. 한싹 그때 다시 한번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화요일 하루 쉬었다가 살짝 수요일 오늘 15.2% 상승해주는 모습들. 한싹만 이번 주에 매매했었더라도 일주일간에 대한 수익들은 우리가 만족할 만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제가 이 양봉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다다음날 올라가면서 8.5%. 진원생명과학 제가 이 양봉 때 말씀드렸고 이틀간 올라가면서 4.9%. 제가 말씀드린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장 스타킹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상 기법으로 확실한 수익 내주시는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직접 제작하신 검색기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상승갭이 뜨는 종목만 검색되기 때문에요. 이 검색기 받아보셔서 확실한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또 다른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가 베팅 기법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가 베팅 기법도 이어서 바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선착순 딱 100분께만 증정해 드릴 거고요. 넥스트상 검색기, 제가 지금까지 넥스트상 관련된 기법들 계속 설명드렸죠. 이 검색기만 있으면 상승갭 종목들 다 검색이 되고 정상적인 친구들만 검색이 되니까 아침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단순하게 매매를 해나갈 수 있다. 100분 안에 얼른 들어오셔서 검색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직 말씀드렸죠? 전일 상한가 같고 다음날 상승갭 뜬 종목들이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서 검색이 된다. 동전주 검색 안 되고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친구들 검색이 안 된다. 정상적인 친구들만 검색이 된다. 다음날 개파락한 종목들도 검색이 안 된다. 뜨는 애들은 무조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선착순 100분 안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효율적이고 짧은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침에 장 초반은요. 넥스트상 매매로 30분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장 막판에 종가 베팅을 하면서 20분만 매매를 합니다. 우리는 딱 주식시장의 시작과 끝에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짧게 매매하고 쉬어가자. 하루 종일 주식시장 보면 뭐 할 겁니까? 하루 종일 기사 찾아보면 뭐 할 거예요? 깔끔하게 아침에 30분 매매하고 종가에 딱 매매하고 다음날 아침에 팔고 끝. 짧게 매매하고 쉬자. 아니면 짧게 매매하고 뭐 본인의 본업을 하자. 아니면 뭐 취미를 즐기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고
강렬하고 효율적이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종가 베팅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월수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는 넥스트상 기법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매매하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분들은요. 9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9시부터 근무를 해요. 그래서 넥스트상 기법을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종가 베팅 매매하면 됩니다. 제가 월수금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어떻게 매매하는지 종가 베팅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상 기법도 기법이지만 종가 베팅에 대한 승률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매매해서 승률이 86.44%입니다. 종가 베팅만으로도 수익률이 169%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일 최근에 매매했던 4월, 5월 달에 매매했던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번 손절하고 다익절이에요. 괜찮죠? 승률 괜찮고요. 수익률 괜찮습니다. 제가 종가 베팅을 할 때는요. 어떻게 매매하냐면 일정 베이스로 매매해요. 전자 일정 캘린더를 제가 매달 만들어 두는데요. 이 캘린더를 가지고 곧 일정이 있는 친구들을 종가 베팅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돌파 자리, 눌림 자리에 있는 친구들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있는 친구들 중에 돌파 자리, 일정 있는 친구들 중에 눌림 자리 매매하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80% 이상의 승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일매일 종가 베팅으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낮에 매매하면 넥스트상 기법으로 수익을 챙기면 되고요. 내가 낮에 매매 못하고 잠깐밖에 시간을 못 내고 하루에 못한다. 종가 베팅 수익 내면 되고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끝을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캘린더 제가 매달 제작을 합니다. 매달 제작을 하고요. 일정 캘린더도 공유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일정 캘린더 받아가시고 종가 베팅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아침에 8시 30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캘린더 드리고 나서 일정들이 추가되는 업데이트되는 일정들이 있어요. 그런 일정들은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식시장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까지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까지 나오는 뉴스들, 주요 뉴스들 정리하고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매일매일 체크해 가시고 업데이트되는 일정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 했던 종목들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최근에 매매했던 몇 가지만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리도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제일 최근에 매매했습니다. 일정으로 봤었을 때 중화권, 홍콩, 대만 이쪽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치사율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친구들, 진단키트랑 코로나19 친구들이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그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종가 베팅으로 진원생명과학을 공략을 했다. 언제? 5월 19일 날 종가 베팅으로 종가 끝나기 전에 라이브에서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450원에서 2,560원 이 레인지를 공략을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보려고 종가 베팅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장 막판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장이 끝날 때 벌써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이 챙겨졌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다음 날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익들을 챙겨 나가는 전략으로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챙겨 나갔고요. 자, 다음은 클로봇을 매매했어요. 일정 뭐가 있었을까요? 로보티즈 중국향 매출 증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로보티즈가 상한가 간 날 전체적으로 로봇 친구들 섹터가 다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다라면 다음 날도 로보티즈는 좋을 거고 그렇다면 다음 날 로봇주들은 다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5월 14일 날 클로봇을 종가 베팅으로 19,500원에서 19,800원 이 가격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2시 반 좀 넘어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종가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 이 클로봇이 넥스트레이드 종목이에요. 넥스트레이드 종목이라서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종가가 끝나고 나서 넥스트레이드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다음날까지 끌고 가지 않고 수익들을 가져갔다. 물론 이 종목도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일정이 뭐가 있었냐? 폴라리스 오피스 엔비디아 커넥트 파트너 선정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5월 9일 날 공략을 했고요. 가격대는 5,700원에서 6,100원 레인지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종가예요, 이게. 여기가 종가예요. 여기가 종가인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갭 뜨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갔다. 이 종목 역시나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갤럭시 SM도 매매했어요. 일정을 보면 조기 대선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5월 2일 날 공략을 했고 다음날 바로 올라가주면서 수익들을 챙겨나갔다. 이 종목 역시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형 포장도 매매했어요. 4월 25일 날 공략해서 이틀 만에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익들을 챙겨나갔다. 역시나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탑픽 일정.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종가 베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AWC 2025 인 서울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섹터는 AI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I 쪽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게 대만 최대 IT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AI 이쪽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전력기기 또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정과 함께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부터 이제 플레이 엑스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국내 수도권에서만 진행이 되는 일정인데요. 게임주예요, 게임주. 그래서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게임주가 수급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이어서 내일장에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에서 주목할 종목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내일 넥스트상 기법으로 매매할 종목 바로 세진중공업일까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건에 맞지 않아도 세진중공업은 매력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해당 내용들은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오늘장 스타킹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요. 한번 쭉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 중기 추세를 뚫고 올라왔고 거래 대금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찍어봤었을 때 13,800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내려올 거예요. 100%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대부분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로보티지처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고가 라인이라서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세진중공업, 거래 대금까지 충분히 들어온 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